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머니 트렌드 2023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을 읽은 느낌 중 첫 번째 키워드로 떠오른 거는 그러니까 트렌드에 관련된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잖아요. 저도 최근 몇 년 동안 쭉 읽으면서 다루고 있는데 트렌드에 관련하여 그 책보다 이 책이 좀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여튼 트렌드 코리아는 뭐 매년 나오다 보니까 사실 1년마다 트렌드가 급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새로운 소재를 다루다 보니까 다소 이제 가벼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 책 머니 트렌드는 이번에 처음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룰 만한 주제, 소재가 많겠죠. 그래서 나름 묵직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비교적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돈에 관련된 문화적인 트렌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사실 우리의 실제 생활이라는 게 경제 활동에 관련된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게 이제 실생활의 변화, 이런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트렌드는 돈과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다 실질적인 트렌드, 뭐 그런 지식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필진으로 참여한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김경민, 김상균, 전영수 교수라든가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라든가 필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필진이 참여한 그 내용은 상당히 수준 있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머니 트렌드니까 경제 전망, 부동산, 주식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좀 각별하게 다가왔던 그런 내용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중에 이런 파트가 있어요. 인스타그램 게임과 이제 허세 피라미드, 이런 제목인데,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이제 게임이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는 인스타그램 하면 SNS다, 뭐 소셜 미디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게임이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게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작년, 재작년부터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익숙해지고 있는데, 메타버스 세계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가서 뭐 일부러 활동하고 뭐 그런 것도 메타버스가 되겠지만, 우리 뭐 카카오 택시를 이용한다거나 배달의 민족을 이용할 때 그런 이동 동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 안에서 다 경험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메타버스가 되는 거고, 자, 인스타그램이라는 이 소셜 미디어도 일종의 메타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가상현실 속에 내가 아닌 다른 나의 부캐가 인스타그램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스타그램이라는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 자신의 허세를 자랑하기 위한 강력한 비교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게임할 때 안 되면 하는 거 뭐죠? 현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도 게임처럼 이제 현질을 하는 거죠. 피드를 잘 꾸미기 위해서라면 돈을 마구마구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원, 수백이 들어도 좋은 사진 한 장을 건질 수 있다면 투자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연애도 사진을 건지기 위해서 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진이 잘 나오는 그런 관계라면 그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는 거예요. 연애 관계에 있어서 보디 프로필부터 시작해서 명품, 차, 집,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허세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기존에 뭐 싸이월드부터 시작해서 블로그, 그리고 페이스북도 있고. 근데 기존 소셜 미디어는 사실 텍스트 기반의 소셜 미디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정신적 영향을 보인다거나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경향을 본다거나 그러한 성향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글을 잘 쓰게 되면 호응을 많이 얻게 된다거나.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완벽하게 이미지를 위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역량, 이너 게임, 이런 성향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아우터 게임이 되는 겁니다. 비교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비교 게임에 빠지게 되는 인생에는 답이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 생각이 나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었는데 애벌레들이 막 기둥을 만들어서 나무를 짓밟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애벌레도 그냥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남들이 올라가니까 막 열심히 올라가는데 끝까지 올라가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모든 애벌레는 그냥 죽을 때까지 올라가려고만 노력하다가 그냥 삶을 마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주인공은 나비를 보게 됩니다. 나비라는 건 진정한 내면의 성장, 자아의 실현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는데 나비가 되기 위한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고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어떤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스스로 왜 이런 감정이 생기고 이러한 욕심이 생기는지 그거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런 감정이나 그런 욕망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 비교 게임에서 허덕이는 인생은 그냥 기둥을 올라가는 애벌레의 인생만을 살다 가는 것일 수 있다. 나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조적인 입장에서 내려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내 부캐를 위해서 돈을 쓰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음식 먹고 명품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사진 한 장, 인증샷 하나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TV를 보는데 어떤 식당에서 고추튀김 메뉴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런데 나갈 때 이렇게 깃발을 꽂아서 글자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재밌는 실한 고추튀김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아주 재밌죠.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을만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인스타그램을 나의 업장에 잘 적용하는 사례가 되겠죠. 이거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전문적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여튼 사사로운 부분부터도 인스타그램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사무직 환상 언제까지 갈 것인가? 대한민국은 산업공상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적 경향이 이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다 보니까 그 기술직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경향이 아직까지도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사무직 업무에 대해서 보다 높게 인정해주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책을 다루는 과정에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문화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화가 바뀌어가는 그런 변곡점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호주나 캐나다 이런 나라로 용접공으로 이민을 가는 것, 이런 붐이 불었던 적이 있어요. 그 나라에 가면 용접하고 배관공들 수입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근무 시간 땡 치면 일하던 거 그냥 두고 퇴근하고, 이런 꿈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기술직의 경우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활동과 관련된 그런 노동, 그런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배달을 한다거나 배송을 한다거나 일종 운전 이런 것들이 사실 육체적 활동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변화의 흐름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은퇴자들, 은퇴하고 나서도 사무직을 선호한다. 이거는 아주 과도한 욕심이 되죠.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인원이 부족한 육체적 활동과 관련된, 물론 아주 고된 이런 일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느 정도 배우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노년에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 관련 활동,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필요하고,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무원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제가 젊은 시절만 해도 절대 그러지 않았죠. 공무원의 이미지는 아주 낮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잖아요, 사회가.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자, 인력이 부족한 그런 분야의 뭐 기술직이라든가 육체적 활동과 관련된 그런 일들, 상당히 높은 소득을 얻고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일이 있지만 자, 사무직 일이라는 건 상당히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요. 뭐 상하 관계라든가. 그러니까 사무직이라는 게 사실 명쾌하지가 않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자영업은 뭐 가장 스트레스가 많고 가장 힘들고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죠. 뭐 극소수의 성공자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투자금을 몽땅 날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기술직이나 육체적 활동 노동들은 그런 복잡한 구조의 상하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또 기술이라는 건 명쾌하잖아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좀 거리가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완전하게 머리를 비울 수 있는. 근데 사무직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뭐 자영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일이 끝나도 머릿속에 온통 일 생각뿐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기술직이라든가 이러한 관련 일들이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여튼 미래 예측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우리 사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변화의 흐름이 있으니 이런 것도 자신의 삶에, 특히 은퇴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라면 잘 적용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책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머니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으면서 나의 삶에 적용해 볼 만한 머니 인사이트, 그런 것들을 몇 가지는 채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